자, 이번 시간에는 명리학 시간입니다. 기다릴 때와 나갈 때, 후퇴할 때, 은퇴할 때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이다.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인생에 있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그릇을 알아야 되고, 그릇을 알아야 되고, 그릇이 또 얼마나 고급스럽고 큰지도 알아야 되죠. 명리학에서는 십신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서양에서 들어온 직업 적성검사 하죠. 그보다 훨씬 이전에 명리학에서는 자기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,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10가지로 나눠놨어요. 그래서 프로스 이야기하면은 내가 조직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인가, 특히 공무원을 해야 될 사람인가,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인가,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인가, 학문을 해야 될 사람인가,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조직의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을 장사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조직 생활을 또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물에서 놀아야 될 사람이 산에서 놀면은 맨날 걸리고 자빠지겠죠.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, 두 번째는 그래서 기다릴 때를 알아야 되고, 나갈 때를 알아야 되고, 후퇴할 때를 알아야 되고, 은퇴할 때를 알아야 되죠. 첫 번째는 기다릴 때를 알아야 되더라. 신이 인생에서 배역을 줘서 캐스팅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하면 안 되겠죠. 자,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무대에 안 올렸는데 지 마음대로 무대에 올라가서 설친다고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신이 또 감독이 나한테 배역을 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더라.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강태공이죠. 강태공은 70세까지 기다렸다 그러죠. 이수강가에 그 미끼 없는 낚싯대를 들여오고 또 낚싯대가 갈고리처럼 밀어야 되는데 직선이었다는 얘기도 있죠. 고기를 잡기 위한 게 아니고 거기서 생각을 하고 수양을 하고 사람을 기다리는 거고 또 세월을 낳는 거죠. 근데 세월을 그 낚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그 짓만 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날품파리를 팔아서 생활을 하는데 부인이 그날은 곡식을 갖다가 마당에 널어놓고 나가면서 일하러 가면서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비가 오기 전에 곡식 내려놨는 걸 갖다가 걷어가지고 창고에 넣어주시오 이러면서 일하러 나갔어요. 그리고 강태공 방 안에 들어가지고 책만 읽고 앉았는 거야.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천둥이 치는 줄도 모르고 책만 읽고 앉았더라. 그래서 진짜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 강태국은 그걸 갖다가 못 듣고 놔뒀어요. 그러니까 부인이 그 밖에서 나쁜파리에서 얻어온 곡식 그게 폭우에 다 떠내려가고 없죠.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오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야.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아서 망했나 싶어서 오만 정이 떨어져서 집을 나가버립니다. 근데 그 부인이 가출하니까 강태공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내가 여든이 되면 운이 트이는데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은 제 상의 부인이 될 것인데
가출했다. 이러면서 끄덕도 안 해요. 그래서 이수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주나라 문왕이 찾으러 왔죠.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으러 와서 몇 마디 나눠보니까 사실 강태공이 대단하거든. 그래서 강태공을 데리고 가서 국사를 삼습니다. 그래서 주나라 문왕이 강태공의 보필을 받아가 국력을 크게 키운 다음에 그 아들인 주나라 무왕 때 그 상국인 원나라 주왕이 폭군이죠. 원나라 주왕을 멸하고 자기가 패자가 되죠. 패자가 되고 나서 주나라 무왕이 강태공을 갖다가 제나라 같으면은 그 동이족이 사는 데입니다. 요새 역사적으로 뭐 밝혀지고 있는데, 근데 제나라 왕으로 봉해요. 제나라 왕으로 봉해가지고 이제 막 마차를 타고 막 사람들을 앞뒤로 호위해가지고 나팔을 보고 막 가니까 그 가출했던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. 쫓아와가지고 강태공한테 사정을 합니다. 예정을 생각해서 나를 데리고 가주시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이게 데리고 가주는 게 맞죠. 그렇게 고생하고. 그런데 강태공이 주머니에서 바늘 묶음 그 베개째리를 꺼내가지고 불숲에 확 던져버려요. 그리고 이걸 다 찾으면 날 찾아오라 이 말이죠. 이런 말을 합니다. 그건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그 부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 펑펑 웁니다.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태국이 잘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나라 왕이 돼서 강태국은 80세에 제나라 왕이 되고 160살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요.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다릴 줄 아는 거죠. 신이 배역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.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. 깨구리가 봄이 안 됐는데 그냥 중간 겨울에 튀어나가면은 얼어 죽겠죠. 그 감독이 캐스팅을 안 해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무대에 나간다고 그게 되겠습니까? 기다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. 그다음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면 어떻습니까? 빨간 신호등이 오면 멈춰야 되지만 파란 신호등이 오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. 나아가는 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할 때 밑에 따까리가 그 유명한 부산의 그 재산 박도사입니다. 박도사가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. 해주고, 그리고 또 5.16 그 쿠데타 하기 전에 또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그 유명한 강상가인 백운산한테 가가지고 대통령 된다는 이야기 듣고 갔죠.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장군일 때 보안사령관하고 이런 거 할 때 밑에 이순자 여사가 5.18 쿠데타 하기 전에 그 지역도사 홍몽선 선생이라고 있어요. 여기 새벽에 찾아가가지고 쿠데타가 성공할 것인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묻고 갑니다. 된다는 소리를 듣고 가죠. 그리고 전두환 밑에 있는 5.18 쿠데타 세력들이 또 그 대전에 그 도계 박재양 선생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양반을 납치해 가가지고
서울로 납치해 가서 자기 사주를 보여주면서 쿠데타가 성공할지 안 한지 물어보고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. 그리고 노태우도 전두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죠. 노태우 그 처남이 김복동 장군이죠. 그 육사 동기입니다. 경북고도 뭐 같이 나왔는 거 그렇고. 김복동 장군도 부산의 그 박도사 이야기를 듣고 그 친분이 있었다 그래요.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걸 갖다가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. 그 이야기는 김복동 장군이 자기 매대인 노태우 장군한테 이야기했겠죠. 그러니까 그 겁 많고 우유부단한 노태우 장군이 과감하게 5.18 쿠데타에 뛰어들었죠. 뛰어들어서 전방에 있던 자기 희야 부대 그 군대를 갖다가 후방으로 빼가지고 그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죠. 음.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삼성 이병철 회장도 이 양반은 보면 볼수록 대단한데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경제 기자, 경제 관료들 또 경제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한국에서도 될 것인지 묻고 또 물었다 그럽니다. 사례를 넉넉히 하고 비싼 밥을 사주면서.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은 비슷하고 약간 발전의 차이만 있으니까 일본에서 된 거는 한국에서 된다 이래서 밀어붙였다 그러죠. 그 전에 또 부산 그 제3 박계현 선생한테 이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또 물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무에 양날개를 다 갖췄죠. 그러니 경제 교수, 경제 기자, 경제 관료, 일본 관료한테 물어보고 또 부산 제3 박계현 선생한테 박도사한테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과감하게 밀어붙였죠. 근데 이 후퇴할 때가 있죠. 지금까지는 기다릴 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나갈 때를 이야기했고 지금 이제 세 번째는 후퇴할 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 때 민자당 대표도 하고 그때 와이스하고 막 그 대권 후보 경쟁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때 신문에도 났는데 박태준 회장이 헬기를 타고 부산 박도사를 찾아가죠. 찾아가고 난 뒤에 그 민자당 대권 후보 거기에서 발을 뺍니다. 그런데 와이스가 포항까지 찾아가서 박태중 회장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죠. 근데 박태중 회장은 당신은 자격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. 물론 와이스가 하나에 없애는 거는 뭐 대단한 거죠. 하나에 못 없앴으면은 우리가 지금 미얀마, 버마처럼 군대에 종속돼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또 IMF를 역할해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그냥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죠. 그것이 이제 와이스가 박태준한테 안에서 민자당 안에서도 대권 후보 경쟁을 했고 또 와이스가 박태준을 포항까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도 박태준이니까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는데 와이스가 대통령이 됐다.
그럼 어떻습니까? 포항제철 해적을 놔두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죠. 후티를 하죠. 후티에서 기다렸다가 와이스가 IMF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 뭡니까? 김대중, 박태준, 김종필 DJP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자기는 김종필에 이어서 국무총리했습니까? 박태준은 먼저 했나? 하여튼 국무총리를 했죠. 다시 또 돌아왔어. 이 박태준 같은 경우에는 물러날 때도 알고 후퇴할 때도 알고 다시 또 유턴해가 돌아올 줄도 알죠. 근데 또 이게 은퇴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뭐 그게 역사 시간이 되었죠. 뭐 개성 상인 뭐 의주의 그 뭐 만상이랍니까? 중국하고 인상 거래하는 그 임창옥이라는 의주 만상이 있었어요. 이 양반은 뭐 중국하고 인상 거래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 TV 연습부에도 하고 했죠. 이 양반이 장사를 잘 했는데 장사를 워낙 잘하고 그 돈을 또 바치고 이래가지고 벼슬까지도 했어요. 근데 어느 날 마당에 솔개가 마당에 논이는 닭을 갖다가 갑자기 솔개가 날아와서 채가 갔더라 이거야. 그걸 보고 임상옥이가 이때까지 이래도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서 우리 집 마당에 논이는 닭을 치가 한 것은 하늘이 나의 재산을 빼들어 가려는 거두어 가려는 징조다. 징조를 보여준 것이다. 이렇게 하면서 그 잘 나가는 사업을 갖다가 갑자기 접고 다 정리를 해서 자기는 은퇴를 하고 아주 그 좋은 정자와 집을 짓고 거기서 그 양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 짓는 거 하면서 노년을 보냈습니다. 그 당시 최고의 고급 놀이가 그 귀신들 불러놓고 시 짓고 술 먹고 노는 게 최고 그거죠. 그거는 뭐 동서고금 변함없습니다. 이쁜 여자하고 술 먹고 노는 거는 그 마지막에 하죠. 그리고 은퇴를 했더래요.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다릴 때 깨구리가 겨울에 기다려야 되지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중간에 나면 얼어 죽겠죠. 신이 인생에서 배역을 주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나가서 설치면은 일만 망치고 자타히 피해 맞겠어요.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감독이 캐스팅도 안 해줬는데 지 맘대로 나가면은 그거 되겠습니까? 또 나갈 때는 이 양반들은 또 그 도사들한테 물어보고 과감하게 나갔죠. 또 후퇴할 때 우리 박혜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후퇴할 때 과감히 또 후퇴했죠. 또 뭐 어디입니까? 은퇴할 때 의주만상 임사홍목이는 은퇴할 때 과감히 적절하게 은퇴를 했죠. 과감하게.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. 은퇴할 때 은퇴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? 그 재산 다 날라가죠. 후퇴할 때 후퇴 안 하면은 만약에 박태준이가 일본으로 가지 않았고 국내에 남아 있었다면은 포항제철 세무조사하고 아마 감옥에 갑니다. 감옥에 갔을 겁니다. 그거는 뭐 공식이죠. 와이스가 나쁜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공식입니다. 임상옥이가
그때 은퇴를 안 했으면은 있던 재산 다 날아간다.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우리의 인생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어요. 초년, 중년, 장년, 말년이 있죠. 이게 보면은 평생 동안 좋은 팔자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느 한 부분에 좀 취약할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여름까지는 좋았는데 가을, 겨울이 나쁘다면은 잘 나갈 때 사업을 갖다가 적거나 그 명의를 갖다가 가족 중에서 팔자 재행 좋은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는 은퇴해야 됩니다. 그래야 그 재산을 갖다가 보존할 수 있더라. 그런데 그걸 안 한 사람들은 반드시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. 재산이라는 거는 명시보험에 나오죠. 폭우에 강중간이 모래톱이 생겼더라. 다음 폭우에 그 모래톱이 쉽게 내리고 없더라. 재산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. 특히 뭐냐 하면은 이게 공무원 하면서 아주 고위직 출신자들, 또 대기업에서 또 막 그 상무 정무 이런 하는 사람들 있죠.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옛날 영광을 못 잊어서 나는 또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또 퇴직하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. 그러니까 퇴직 받으려고 옛 영광을 못 잊어서 선거에 막 출마하고 또 사업을 막 벌여가지고 재산 다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이게 은퇴할 때죠. 은퇴를 했다는 것은 복이 다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은 퇴직하고 시장 군수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이렇게 하죠. 근데 그게 복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갖다가 봐야 돼. 복은 벌써 다 써먹고 없는데 옛날 영광만 생각하고 옛날 영광을 못 잊어서 옛날 영광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전히 대단하게 보이려고 선거 출마하고 사업 벌이고 이러면은 퇴직금 그 받았는 거 몇 푼 받았는 거 다 날아갑니다. 한 두 번만 실수했으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.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빚까지 치더라.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고전에는 봄날이 지났는데 가을 단풍을 갖다가 꽂힌 줄 알고 봄에 꽃피죠. 이 가을 단풍도 붉으니까 잘못 보면은 꽃을 보이죠. 그래서 봄날은 지났는데 가을 단풍을 꽂힌 줄 알고 착각하고 나비가 봄날처럼 못 일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. 봄은 지나갔는데 가을인데 은퇴해야 될 때인지는 모르고 봄인 줄 알고 여전히 나비가 또 단풍을 꽂힌 줄 착각해가고 막 노닌다 이 말이죠. 그래서 큰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기다릴 때, 나갈 때, 후퇴할 때, 은퇴할 때 이걸 갖다가 알고 해야 된다. 붉은 신호등인데 가면은 건너면은 차에 치이죠. 또 푸른 신호등인데 또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? 길을 못 건너죠. 근데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여러분은 이게 내가 백날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. 못 알아듣고 행하지도 못한다. 이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큰 핵을 그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죠.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못하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겨울밤, 긴 겨울밤에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.